하지정맥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다리 저림하고 허리 통증과 더 동반되는 증상이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거장 한 정거장 정도, 그러니까 길게 한 정거장을 이렇게 걸으면은 허벅지가 많이 저렸어요. 허벅지가 많이 저렸고,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이 많이 저렸고,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동안. 제가 뭐 통증이 좀 있어서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버스를 타러 걸어가는 동안에 다리도 좀 저렸고 허벅지도 좀 저렸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 스트레칭을 하고서 이렇게 가야 했었고요. 그리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는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오래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엉치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에 통증이 왔었고, 그 다음에 다리 저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져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 좀 심해지니까 이제 허벅지도 좀 저리고, 엉치도 통증이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병원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 나타난 증상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저림이 나타나고 엉치 통증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척추 협착증, 인터넷 뒤져보시면 척추 협착증이라고 잘 나옵니다. 척추 협착증은 이제 척추하고 신경하고 공간이 좁아서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나의 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엉치 통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장요근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인터넷 뒤져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엉치가 통증이 있다는 건 다리 다리 허벅지 뼈하고 엉덩이 뼈하고 중간 부분 거기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게 장요근 증후군이라는 건데 저도 허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장요근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장요근 증후군을 의심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엉시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엉시 통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걷고 많이 서서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심해져서 나타나는 게 엉치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장요근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확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장요근 증후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요근 증후군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뭐 병원에 간다고 하면 세 번째 병원 순서 제가 세 번 이렇게 썼는데 척추 협착증이 의심돼서 또 척추 협착증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요근 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 대부분 현대인이 음, 척추 협착증이 아주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장요근 증후군이 없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현대인은 의자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리가 아주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은 있는데 이게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그 치료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서 치료를 하면 다행이고 이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는 그 하지 정맥류잖아요. 하지 정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부분에 대한 것들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하지 정맥류를 어, 진단을 하려고 그 병원에 오는데 순서가 1번이 아니라 빠르면 3번. 빠르면 3번입니다. 빠르면 3번. 그러니까 병원 여기저기 가서 세 번째에 하지 정맥류 병원에 가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세 번, 다른 병원 세 번, 다른 병원 네 번, 다른 병원 다섯 번 이렇게 들려서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근본 치료가 아닌 약간의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거의 마지막은 아니겠죠. 거의 이제 혹시 그런가 해서 가는 게 하지정맥류 병원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저는 처음에 한의원 갔다 그랬죠. 한의원. 한의원 가서 했는데 좋아지긴 했는데 좀 나아졌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통증약과 갔는데 통증약과 가면 그 신경차단소를 하면 대부분은 깨끗하게 낫는데요. 근데 전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간 게 혹시 하지 정맥류가 아닌가 한번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혹시나 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지 정맥류라고 의심을 딱 하고 간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아닐까? 이 진찰을 한번 받아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진찰을 했는데 하지 정맥류래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부적으로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표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라고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 조금 병원 다니시고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디스크 치료하시기 전에 뭐 다른 거 치료하시기 전에 일단 하지 정맥류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시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세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하지 정맥류가 아니다 그러면 뭐 디스크 치료를 하시던 뭐 다른 치료를 하시던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인 그 건강 디스크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 80%는 허리 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80%는 허리 환자 이렇게. 그래서 그 뭐 그 디스크 치료를 한다거나 뭐 기타 치료를 하면
현대인 80%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다 그 증상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생각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저도 허리가 안 좋았었고 다리 저림하고 허리가 같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허리 치료를 먼저 했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간벽 두꺼워져 신경 누르는 척추간 협착증. 척추뼈 윗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전방 전방전이증. 그다음에 척추가 휘고 비틀어지는 퇴행성 측만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런 거 보시면 그 대부분 현대인들이 다 허리 그 통증을 어, 다 안고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 그 서치하면서 제가 그 아픈 증상 때문에 그 찾은 자료들인데 그 보시면 저하고 같은 경험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 같이 그냥 한번 올려드렸어요. 이게 원인이 어떤 건지 저 많이 그 인터넷 뒤져보고 공부도 했는데 뭐다 올려드리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허리가 통증이 있었고 골반 통증도 있었고 허벅지 저림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 이제 올린 건데 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통증 의학과 의원님이 그 올리신 건데 어, 그런 경우에는 뭐 장요근 증후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의학과에서 요통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근육이기도 하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장요근과 그 관련 신경을 정확히 찾아 이완시켜주는 신경이완 치료가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 그 만약에 이런 문제여서 그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다 낫는다면 좋겠지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하지 정맥류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허벅지 저리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다리가 저리는 이유와 치료 방법은 뭘까요? 허리 골반 통증과 허벅지 저림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오른쪽 허벅지가 뭐 쥐가 나는 이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저도 다 종아리 허벅지 저림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 어떻게 증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증상이 어떻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뭐 제가 다 찾은 자료를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찾은 자료 중에 허벅지 저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허벅지도 저리고 엉치 통증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허벅지 저리는 이유 이렇게 좀 검색을 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약 6개월 전부터 왼쪽 허벅지 정면과 좌측이 저리는 현상이 있어서 정형외과 진료, 엑스레이 사진, 허리 쪽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허벅지가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랬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데 왜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뭐 아니면은 뭐 한반병원에 진료 받아야 할지 뭐 궁금하다 이렇게 여기도 나왔는데 저도 어느 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진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 이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음, 여기 뭐 물박사님 이렇게 뭐 했는데 6개월간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6개월이라 그랬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래저래 한 두 달 만에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은 것 같은데 보통 6개월 이거는 6개월도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6개월도 짧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이상, 2년 그 이상도 다른 치료 받고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뭐 이런저런 수술을 받고 그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혹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가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생각은 안 했는데 하지정맥류라 그래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다 낫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개월은 긴 게 아니에요. 본인의 여러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한쪽 다리만 저린 현상이 있다면 가장 흔한 것이 허리 쪽 척추신경 디스크 압박이 있을 때입니다. 저도 그런 거 같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했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근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리 저림 현상은 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리 쪽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다리가 아무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그러면 다리에 이렇게 뭐 조금 그 푸른 핏줄이 보이고 뭐 튀어나오고 이래야지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깨끗했다니까요. 아무 증상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허리도 아팠으니까 허리를 그 치료를 했고 허리 치료했는데도 안 돼서 통증의학과 가서 신경차단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낫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엑스레이 촬영하셨지만 미세한 디스크나 신경 압박은 엑스레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세한 디스크? 미세한 디스크라고 해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이게 미세한 디스크라 그러면 환장하잖아요. 딱 크게 나타나면 시술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그죠?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허리 쪽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허리 쪽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가지 못한 경우도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피가 걸쭉하거나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아주 어, 힘들게 하는 거겠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든지 뭐 마사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우나를 하든지 이렇게 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제가 하지정맥류 그 시술하면서 어,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랬죠. 그 지난번 동영상에 제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지정맥류가 그 장시간 사우나 하는 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는 게 안 좋답니다. 근데 제가 마사지도 자주 받았고요. 사우나 길게 했고요. 아주 안 좋은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다 마사지하고 사우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저리다는 느낌은 신경이 정상보다 흥분돼 민감해졌다는 것인데 척추신경 압박, 허리 쪽 문제,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 수소 이온의 감소한 결과 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가 어떤 게 진짜 문제가 돼서 허리가 아픈지 허벅지가 아픈지 알고 싶은데 진짜 그 자기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만 보더라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시간 6개월, 1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그나마 짧은 시간 내에 그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아서 음, 그나마 좀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다리가 많이 아프고 간혹 쥐가 나진 않는죠. 제 경험으로 할 때 다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지 않고요. 저는 간혹 쥐는 났습니다. 근데 간혹 쥐가 난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라고 전혀 의심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뭐 수분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칼슘도 나오네. 칼슘 이렇게 나도 칼슘 약 많이 먹겠죠. 허리 쪽 문제는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저도 이제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그러면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건가 해서 저도 허리 근육 관련된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건 줄 알고 해봤는데 그렇게 또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허리를 굽혔다 일어났다 허리를 삐끗한 경우는 모두 신경보다 허리 근육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아까 얘기했죠. 80%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가 안 좋다 그랬잖아. 다 해당이 됩니다. 어, 허리 근육이 약하다면 압력이 작용해서 디스크로 발전하겠죠. 그럼 결국은 디스크 치료를 다 누구나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쭉 나왔는데 그래도 저도 참고로 제 증상 이거를 이제 이런 검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 그 허벅지가 아픈 이유, 그 엉치가 아픈 이유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저하고 그 매칭을 해봤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음,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저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음, 그 여러 가지 증상을 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지정맥류 증상 이렇게 하면 뭐 그 하지정맥류 의원들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의 증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뭐 초기 증상과 뭐 치료 수술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증상 이런 것들을 자기 진단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진단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진짜 증상이 있는지 음, 그래서 어, 허리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지정맥류가 아니면 디스크 치료나 이런 데 집중을 하시고요. 하지정맥류라고 판단이 되시면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시면 어, 뭐 허리 통증이나 그다음에 다리 저림이라든가 허벅지 저림, 그다음에 어깨 엉치 통증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 경험상으로는 100%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이제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조금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편해지는 거지 완전히 100% 치료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그 치료가 뭐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도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를 하면 어, 요게 이제 역류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역류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하지정맥류라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정맥류에 병원에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갈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초음파 그 검사,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라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 이건 하지정맥류라고 의심해야 되니까 빨리 병원에 갔겠죠. 근데 저는 요 상태였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었고 다리 통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허벅지도 저렸고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서 있으면 엉치 통증도 있었고 이렇게 돼서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렇게 역류되는 거를 직접 검사하면서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어, 보면서 하지정맥류라는 거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 그, 그 검사를 하고 그 수술 날짜를 잡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그 시술을 할 건지 어, 다리에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핏줄 위치나 형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시술할 건지 나중에 시술하기 전에 다 표시를 하고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역류해서 판막이 흘러내리는 거. 이게 이제 하지 정맥류라고 보시면 돼요. 역류 발생되는 거. 이게 하지 정맥류. 그다음에 조금만 뭐 서 있어도 서 있거나 걸어도 뭐 다리가 무겁다. 그러면은 어, 잠복 정맥류,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애매하고 기분 나쁜 통증이 발생된다. 이렇게 뭐 혈관이 튀어나온다, 살핏줄이 보인다 이러면은 하지 정맥류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저는 5번, 6번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7번 멍도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혈관이 없더라도 위 증상이 있다면 잠복 정맥류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그 통증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제 있으면 잠복 정맥류가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표시가 나면 빨리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데 표시가 안 나는 것들은 외부적으로 안 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형태에 따른 뭐 선별 치료 결과가 좌우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요거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 시술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에 맞는 시술 방법. 이렇게 해서 조금 제 통증, 제가 느꼈던 그 통증과 치료 방법과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생하지 말고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 다행히 하지정맥류가 아니라고 하시면 디스크 치료나 다른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하지정맥류라고 하시면 빨리 여러분들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